1회차 실력 업 프린트 다항식의 연산 1등급 완성 핵심 기출 문제 19번부터 22번까지 해설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9번 문제입니다. 자, 19번 문제에서 다음과 같은 규칙을 따른 식이 나와 있는데 P의 10번째 값, 일단 구하고자 하는 식부터 나와 있는 정보에 따라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요 값은 P의 9번째 식에 대해서 x 플러스 9와 같아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게 되겠죠. 네, 요런 문제 우리가 아까 앞에서 아까란다. 네, 전에 수업할 때 비슷하게 풀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식이었냐면 지금 그럼 두 번째 거부터 한번 정리해 본다고 했을 때 결국 P1에 대해 x 플러스 1을 대입한 값이고 요거 한번 정리해 보시면요. 얘가 x 플러스 1의 세제곱 빼기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빼기 1 나왔던 식이 있었고 여기서 P3의 x를 구해보시면 얘는 P2의 x 플러스 2와 같은 값이라서 쌤이 저번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런 식 나왔을 때 계산시키지 말고 규칙을 보고 싶으면 그냥 열거를 시켜라. 그래서 또다시 한번 x자리에 x 플러스 2를 대입해 보시면요. 다음과 같은 식의 전개 정리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이 식 따라서 내가 앞으로 쭉 적어서 그러면 P 10번째 X값을 구해보자 라고 하면 얘는 뭐가 될 것이냐? X서부터 9, 8, 7 쭉 가서 1까지 되어 있는 세제곱식에 빼기 똑같이 쓰겠죠? 여기서 쭉 가서 요 식의 제곱식에 똑같이 갈 겁니다. 그 다음에 빼기 1이다. 그래서 요 식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x 플러스 1부터 9까지 합은 45죠. 마이너스 x 플러스 45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5에 대해서 마이너스 1. 요 값과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때 문제 살짝 올라서 볼게요. 문제에서 묻고 있던 값이 뭐냐면 이 p의 10번째 x에 대해서 x제곱의 개수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x제곱의 개수 구하시려면 여기에서 2차 나올 수 있고요. 여기에서 2차 나올 수 있고 더 이상은 없죠. 자, 앞에 거에서 2차 계속해 보시면 전개시킨 곱셈 공식에 따라 얘의 값은 3 곱하기 45의 x제곱으로 나올 수 있게 될 거고 뒤에 쪽은 그냥 마이너스 1로 볼 수 있게 되겠네요. 따라서 135의 빼기 1의 값이니까 134다라고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문제 21번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요, 변을 갖다 일단 A, B로 구분시켜 가면서 푸시면 상당히 좀 쉽게 잡아가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기는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선으로 구분돼서 쪼갠 다음에 부피를 구하게끔 잡아가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 전체 부피식을 구해보시면 밑변에 대한 제곱, 높이의 곱이니까 얘가 부피식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얘가 지금 길이 값을 좀 다르게 주고 있는 게 있다 보니까 여기가 하나, 두 개, 좀 긴 게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긴 거를 A라고 하고 짧은 거를 B라고 해볼게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좀 긴 거를 A라고 하고 짧은 거를 B라고 한다면 여기 마찬가지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했을 때 각각의 길이 값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처럼 모여라, 나와라, 구해라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되겠죠. 자, 이제 이 식 따라서 얘가 얘기하고 있는 대로 한번 부피를 쭉 나열시켜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와 있을 이 값에 따라서 오른쪽 변 한번 잡아 보시면요. 얘가 현재 나와 있을 부피의 값을 봤을 때 여기 맨 위에 있는 UI 요거는 A죠. A 해제곱 요거 하나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 값으로 얘 볼까요? UI A 제곱의 B인데 이게 하나 다른 색깔로 할 거야. 파란색으로 할게요. 얘가 하나, 둘. 자, 그 다음에 또 잘 볼 수 있는 거 여기도 있어요. 셋. 그 다음에 끝이려나요? 아니죠. 여기도 있죠. 여기 A제곱 B.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4배의 A제곱 B다 라고 적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이제 B하고 A가 섞여 있는 거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B랑 A 섞여 있는 거. 색깔은 빨강이로 할게요. 얘 있죠? 그다음에 여기
얘도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셋, 넷. 자, 그 다음에 또 없을 것이냐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안 보이는 쪽에 뒤쪽에 적혀 있는 값이 있는데 일단 지금 얘 있죠. 얘도 BBA예요.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값에 식 써보시면 죄송해요. 얘가 이제 5개에 대해서 A, B 제곱과 같다. 색깔 똑같이 해드릴까요? 5개에 대해서 A, B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 맨 구석 아래쪽에 누가 있냐면 BBB가 있어요. 그래서 B의 세제곱 값이 있다. 그리고 그 값 자체가 요 아래 한 줄, 2줄 있으니까 2개만큼 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한번 계수 세보시면 나와 있을 게 총 12개 나와야 되는데 개수가 합이 12인 거 맞게 구하고 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다음과 같이 나와 있을 이 조건식에 따라서 이제 좌변과 구분해서 한번 비교해 보세요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문제를 보시면 문제에서 이제 부피가 얼마인 45인 직육면체 개수가 4개라 했으니까 여기 개수 중에서 누구겠어요? 그렇죠. 얘일 거예요. 자, 4배의 a제곱 b. 그럼 이거에 대한 a 제곱과 b의 곱은 얼마야 된다? 얘가 45가 되어야 한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서로소인 서로소인 2 이상의 두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당연하게 a의 값은 3이 돼야만 하고 b의 값은 9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럼 그걸 따라서 왼쪽 좌변식에 대입하시면 간단하게 답을 내보실 수 있게 되겠죠. 해서 3 플러스 9의 제곱에다가 3 플러스 18 이렇게 놓고 전개 정리하시면 답 자체가 이상하게 나오죠. 네, 여기 B가 5죠. 다시 지우고 그러면 얘가 3 플러스 5의 제곱에 죄송해요. 3 플러스 10 따라서 요가 계산해 보시면 8제곱 곱하기 13이 되어서 전개 정리상 832다 라고 답을 구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9가 왜 튀어나온 거야? 그렇지? 자, 정리해 보시고 넘어가 볼게요. 다음 문제 21번 문제입니다. 상수가 아닌 x에 대해서 두 다항식 a, b에 대해 a를 b로 나눴을 때 몫을 q, 나머지를 r이라고 하고 dx가 x의 차수, 이거는 이제 x의 한 1차 이상의 다항식일 때 얘기하는 거고 상수일 땐 0이다. 즉 dx는 그냥 차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나와 있을 식에 대한 차수를 얘기하고 싶은 거다 보니 기억부터 한번 써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a를 갖다가 어떻게 b로 나눴을 때 q가 몫이고 나머지가 r이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하게 a의 차수는 b와 q의 곱, 차수와 같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dA 차수는 누구랑 같다? 요거는 dB. 차수니까 더하기로 갈게요. 우리가 2차와 3차의 곱 이렇게 했을 때는 5차식이 나오니까 지수의 합을 바꾸기 위해선 이렇게 쓰는 게 맞게 되겠죠. 네, 이게 성립한다 라고 볼 수 있겠고 따라서 기억 보기에서 얘가 m값이고 요게 n값이면 dq는 m 빼기 n이다. 네, 맞는 보기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니은 보기 한번 가져가 볼게요. 자, DA와 DB가, 즉 A와 B가 만약에 같은 차수라면 R값은 0이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그쵸, 우리가 했던 말로 그런 게 있잖아요. 겠냐 이거죠, 그쵸? 네, 그럴 리가 없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R값이 상수항으로 꼭 나오라는 법이 없다라는 뜻인 거죠. 왜냐? 만약에 A식을 이렇게 볼까요? X제곱에 뭐 3X 더하기 1로 해봅시다. 그 다음에 B의 값을 X제곱에 더하기 1로 해보세요. 그럼 여기서 몫은 1이고 나머지가 뭐가 나와요? 3x가 나와요. 그러니까 d 아래 값이 항상 상수다? 그러한 법은 없습니다. 니은은 거짓이고요. D급 가볼게요. 자, DA와 DB의 합 자체가 두 개 차수 합이 6이고요. DQ와 D 아래 합 자체가 3인데 자, 주의할 점 지금 여기서 나눠주는 차수고요. 나머지다 보니까 항상 DB의 값이 DR보다 큰 값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이런 거 챙겨가시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때 그러면 꼭 DA의 값은 5가 되는 게 맞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잡아가야 할 비율에서 DA가 만약에 정말 항상 이런 식이면 할 말이 없지만 혹시 발레가 있다면 몇 차로 둘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우선 두 개, DQ와 DR의 합
차수가 3이다 보니까 구분을 시켜볼까요? DQ와 DR 차수. 만약에 얘가 0이고 얘가 3이다 한번 해볼게요. 얘가 0이고 얘가 3이다. 자, 그리고 거기에서 DB와 DA의 합이 6이 되려면 우리가 아까 DB와 DQ의 합 자체가 DA였잖아요. 그래서 그럼 DB와 DA의 합이 6이고 이렇게, 그리고 그럼 DB와 DQ에 대한 합 자체로 봤을 때 지금 DQ가 일단 3이 나온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합 DB와 DQ 합이 뭐랑 같아야 한다? DA와 같아졌어요. 그럼 여기서 연립을 해보시면 결국 DA 빼기 DB의 값이 얼마다? 3 나와야 돼요. 이 두 개 연립해 볼게요. 그럼 두 개 더했을 때 네, 2배의 DA의 값이 9니까 일단 자연수상 만족하진 않죠.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한번 몇 개 더 만들어 보는 거예요. 얘가 2고 1일 때, 뭐 1이고 2일 때, 0이고 뭐 3일 때 이런 값까지 못 만드는 건 아니니까 차수에 맞춰서 비교해 주시면 되는 건데, 이때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발레라고 볼 수 있는 값은 간단하게 두 번째에서도 바라볼 수가 있게 돼요. 자, 이 식에서 만약에 제가 DQ와 DR의 값 요게 2하고 1이다 라고 한번 놓고 풀어 가볼게요. 그러면 D, B, D, Q 요 값은 DA 식으로 볼 수 있는 거고, DQ의 값이 지금 2차입니다 라고 나와있으니까 DA 빼기 DB의 값은 2고요. 첫 번째 식과 이 식에 대한 연립을 가져가 보시면 2배 DA라는 값이 8이 되면서 이거 지금 자연수니까 만족을 해요. 그래서 DA가 4고 DB가 2고 DQ가 2였을 때 나머지가 1차가 되면 이거는 또 성립하는 식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DA가 5다라는 말은 거짓이다라 볼 수 있게 되겠네요. 정답은 1번 체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문제 22번입니다. 지금 세계 1차의 합은 0이고요. 세계 3차의 합은 6이고요. 5차의 합은 14. 와, 식이 일단 되게 많이 엄청 복잡한 식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거를 정리해가면서 5차식을 만드는 게 쉽지는 않기는 한데 우리한테 필요한 식이긴 합니다. 그래서 5차식을 만드는 방법 일단은 적고는 가볼게요. 2차, 2차, 2차 3차, 3차, 3차. 자, 이 식 한번 무모하지만 한번 전개한 식으로 제가 적어 드리면 이런 게 실제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긴장을 놓고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내신 시험지는 항상 버라이어티 할 거예요. 자, y에 대한 식 써보면 이렇게, y 제곱에 대한 식 써봤을 때 이렇게, 그 다음에 z가 제곱일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게끔 돼 있어요. 야, 그러면 지금 이 식에서 요 뒤에 값들, 요 뒤에 식을 정리하는 게 생각보다 좀 까다로운 식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겠죠. 일단 얘가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아직 우리가 요 제곱에 대한 식이 얼마다 라고 나온 거는 따로 없어요. 없다 보니까 일단 이 값을 잠깐 k야 라고 놓고 한번 풀어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좌변 k 곱하기 6. 자, 다음 우변 5제곱의 합이 14라고 했잖아요. 다음처럼 적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을 것들을 한번 다 정리해서 묶어 가보도록 할게요. 요거와 요거 묶어보시면 x제곱과 y제곱에 대해서 x 플러스 y, 그 다음에 마찬가지 나머지 또 두 개씩 묶어서 정리해보시면 요렇게, 그 다음에 z도 마찬가지 묶어서 정리해보시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값에서 얘도 정리를 해줘야 나중에 문제를 풀어가게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 값 한번 정리해본다고 한다면 이게 진짜 생각해 푸는 게 정말 어려운 패턴이기는 해요. 일단 잡아드리긴 할게요. xy와 xy의 곱으로 가져가시고 여기에서 x 플러스 y식인데 맨 처음 문장에 xy의 합은 0이다라는 식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쌤이 지금부터 z로 바꿀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식은요, xy의 곱에 빼기 xy z로 이렇게 살짝 끼겨 넣어도 괜찮겠죠?
자, 이제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 요 값에서요. 이제 우리가 x, y, z에 대한 곱 요것만 찾으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앞에 정리를 안 했던 것들 쭉 가지고 오면서 마지막에 대입해서 완성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식 x, y, z 합이 0이었으니까 저기서 조금 모양을 바꿔볼까요? z의 값을 마x 빼기 y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제곱식이 뭔지 모르니까 좀 무모하긴 해 보이지만 세제곱식 얘가 명확하잖아요. 여기에 대입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세제곱에 y 세제곱식에 플러스 마x 빼기 y의 세제곱식 요게 6이다 라고 볼 수 있으니까 요 값에 맞춰서 한번 또 정리를 해가 보시면요. 세제곱과 제곱의 음수로 날아간 게 보이시죠? 그럼 남아있는 값은 아마 3xy에 x 플러스 y만 남게 될 거예요. 좌변식은 따라서 xy와 x 플러스 y 요 값은 마이너스 2인데 자 요거 아까 앞에 기억하시죠? 이가 마이너스 z입니다. 그래서 마 xy z의 값이 마 2가 되게 돼요. 그래서 x, y, z의 값은 2구나 라고 하나 킵해두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곱 요것도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아까 제가 이거를 k라고 했죠. 그리고 이 식을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정리로 풀어보시면 요런 식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때 얘 값이 0이니까 따라서 주어져 있는 x, y, y, z, z, x 값은 얼마다?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k다 라고 또 볼 수 있게 되겠죠. 자, 이제 아까 앞에 정리하다만 내용들 돌아가서 보도록 할게요. x, y, z의 곱이 2니까 여기에서 얘도 마이너스 2가 되어서 이 결과가 마이너스 2xy가 돼요. 자, 그러면 하나씩 확인해 보시면 얘가 뭐가 나왔다? 얘가 마이너스 2xy 나왔고요. 이거는 또 보이시죠? 마이너스 2y, z일 거고 네, 요 값은 마이너스 2zx일 거예요. 자, 그렇게 놓고 확인해 본다면 정리식이 거의 끝나가고 있네요. 여기는 6k 값, 그 다음에 14에 네, 마이너스 2xy, 마 2yz, 마 2zx 니까 여기에서 풀어보시면 이 값이 2k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제가 마이너스 2k 했나요? 지금 여기에 4배 시킨 거니까 죄송해요. 4k, 네, 4k다 라고 정의해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 값에 따라서 음수와 음수 정리해서 붙어간 값으로 보시면 될 테니까요. 제가 지금 말하면서 생각하니까 거의 막바지 왔다고 막 헛소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쓰고 가야겠다. 자, 이거 죄송해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정리해 가시면 네, 요거 각각 마 2배 시킨 거니까 이거 k죠? 아유, 미쳤나봐. 그래서 여기 오른쪽 값이 k가 나옵니다. 따라서 k 값은 뭐다? 네, 5분의 14입니다 라고 정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식이 좀 많이 복잡하게 나온 식이긴 한데 이런 문제가 우리한테 안 나올 것이다 라고 절대 장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꼼꼼하게 1등급 완성을 위해서 정리까지 해가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